자, 오늘 부모쌤이나 21강은 튀는 행동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튀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누군가의 눈에 들고 싶은,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 싶은 아동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행동하지 않고 조금 튀려고 하는데, 튀는 행동을 하는 아동은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요. 나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나를 알아달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튀는 행동을 하는 아동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끌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이죠.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기로 끌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튀는 행동을 해야만은 사람들 자신을 보아주고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튀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 보면은 내가 조금 사람들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관심을 끌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감을 높이고 싶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동만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도 똑같습니다. 어른도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아동이나 심리의 특성이 똑같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아동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만 잡는다면 일단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은 상황과 분위기에 어울리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관심을 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그것이 소위 말하면 남의 눈에 튀게 되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튀는 행동이다.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개는 분위기와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건 이제 튀는 행동이다. 그런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튀는 행동을 하면서 잘 어울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예능이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를 줬는데 거기에 어울리게 튀는 행동을 하면서 잘 어울리게 했다면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자기는 튀고 싶은데 마음은 튀고 싶은데 어울리지 않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는 이런 사람은 튀는 행동하는 사람은 주변의 관심을 끌고자 하고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른의 경우로 보면은 대인공포증은 시선을 피하고자 하고 관심이 되는 거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그 반면에 히스테리 증상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튀는 옷을 입거나 노출이 심하거나 머리를 아주 특이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봐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 반면에 대인공포증 환자는 자기를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여기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튀는 행동을 하는 아동은 바로 히스테리아와 같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튀는 행동을 하는 아동의 세 번째는 사회성이 문제다. 튀는 행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자기가 옆 친구와 또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룬다기보다는 좀 그렇지 못하고 있다. 튄다는 자체가 조화를 잘 못 맞추고 있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의 문제를 일단 가지고 우리가 튀는 행동을 하는 아동의 심리적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기로 한다면, 그 원인을 발견해 보기로 한다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발달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 발달의 관점,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 부모 양육의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의 성격 발달의 문제가 계속 연관되어서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몇 가지가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제 발달의 관점, 그것의 관점 세 가지로 보여진다면, 원인은 이제 발달의 관점. 자, 심리적 관점, 부모 양육의 관점, 양육은 이 세 가지로 본다면, 일단 이제 발달의 관점에서는 아동의 자감 형성의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정체감 형성. 정체감 형성. 요 문제 보시고, 생활에서 학습. 생활과 관련된 생활과 학습의 관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발달의 관점을 논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아동의 자아감 형성이라는 건 자아가 언제부터 시작되죠? 나를 인식하는 시기. 그게 이제 4살이죠.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미운 4살. 빠르면 3살도 가능하겠죠. 나를 얘기하면서 나의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때가 벌써 자아가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요 시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전에는 고분고분 엄마의 말이나 아빠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동기의 자아감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안 됐기 때문에 발달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원인이다.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규칙이나 질서에 훈련되지 않아서 자율성이 훈련되지 않은 거죠. 타율성이 훈련돼 가지고 벌써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둘째는 이제 정체성 형성이 문제다.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어려서도 조금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말을 야무지게 하는 아이가 정체성의 인식이 그만큼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말하는 거 보면 머리가 빠른 아이는 말은 느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말을 야무지게 하는 아이는 분명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만큼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서 아직 아이지만 애 어른 갖다는 애였어요. 4살, 5살 됐는데 아주 무게감이 있고 아주 엄마를 이루할 수 있고 아빠를 이루하기도 하고, 그래 애 어른이란 말을 어려서 듣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가 바로 정체성이 상당히 발달된 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에서 학습이 문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좀 잘 학습이, 올바른 학습이 됐을 때 부정적인 학습도 되고 긍정적인 학습도 되는데 긍정적인 학습이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로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전체를 합쳐서 발달의 관점에서 정상적이고 올바른 발달이 되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본다면 부정적 자아 개념이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 행동입니다. 부정적 행동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 반응이 이제 부정적이라 보여야 되겠죠. 부정적 정서 반응이 문제다. 그거는 이제 문제로 보는 겁니다. 문제가 바로 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심리 발달이 왜 안 되느냐? 튀는 행동을 하는 아동은 심리 발달에 문제를 보이는데 튀는 행동 자체가 정상적인 심리 표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생애 초기에 부모와 더불어 갖게 되는 양육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지요. 그 경험들이 부모 양육 방식을 통해서 자아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튀는 행동을 하는 아동은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면 자기 존재 자체를 더 나은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작용돼서, 누군가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는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지고 존재감이 더 인정을 받고 하는, 이른바 이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보상적 행동이다. 보상적 행동이다. 그래서 튀는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끌어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이 더 많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자기 자신이 소외를 당했다라는, 누군가로부터 소외당했다는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행동입니다. 행동은 정신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죠. 물론 전술한 자아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튀는 행동을 할 때 이게 이제 올바른 행동이 아닌데 이른바 이제 잘난 척한다는 행동이 되는데,
이 자아 개념의 긍정적 부정성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6세를 전후로 해서 이런 자아 개념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경향이 결정된다고 봐요. 그런데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될 때 그쪽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요게 이제 문제이기도 하죠. 그다음 셋째는 부정적 정서 반응이 문제다. 튀는 행동을 하는 아동의 심리 발달은 부모의 양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하는데 정서 반응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할 때 이제 자기는 스스로 눈에 튀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심리적 작용 또는 동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의 관점이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아동은 부모 양육의 책임이 강하다고 할 때 부모 양육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육의 관점입니다. 양육의 관점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존재 인정의 문제 또는 수용의 문제가 안 됐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적절한 관심이 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인격적 방법의 양육이 좀 되지 못했다. 인격적인 양육이 좀 안 됐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튀는 행동을 한다. 그만큼 인정 욕구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존재를 인정받고 수용하는 것이 좀 되지 못했다. 못해도 칭찬을 받는 수가 있어요. 잘못해도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존재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모든 것을 공부 잘하는 거 하나로 아이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다른 걸 잘하는 거, 성격이 좋다, 청소를 잘한다, 행동이 좋다, 마음을 착하게 쓴다 이런 것을 얼마나 인정해 주면서 너는 좋은 아이야, 훌륭한 아이 될 것이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하나 못하는 걸로 다 깎아버린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존재인지가 수용을 못하는 것이 돼요. 그렇게 되는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질책이나 엄벌이나 무시하거나 욕설하거나 학대하거나 방임 등의 특성을 나타내. 그럼 그 결과로 자녀는 공격 성향이나 도벽이나 거짓말한다, 비행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안 좋은 결과의 행동으로 드러나겠죠. 이게 바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결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 인정이 높아진다. 난 인정받고 싶다. 지난번에 강의에서 자랑을 많이 하는 아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높다. 그리고 튀는 행동을 하는 아이도 똑같이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해서 튀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채워주지 못해서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이 튀는 행동을 하는 아동에게는 부모가 적절한 관심을 주지 못한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부모가 적절한 관심을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사랑을 받을 때는 긍정의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내면에 충족이 되어주는데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알아서 할 것이다 한다든지 방임적 태도로 두는 것도 이게 이제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나한테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할 때 관심을 안 가져고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나한테는 적절한 관심을 가져주는 건데 너무 많이 가지고도 간섭이 되는 거고 이거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걸 조심해야 될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나는 하나도 관심 안 갖는다. 근데 아이는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걸 방임적 태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방임적 태도의 넓은 의미에서는 거부적 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임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맞으면 좋아요. 아이한테. 맞지 않으면 방임은 무관심이기도 하면서 너무 바쁘거나 맞버리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이에게는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원하는 경우에 따라서 나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할 때 많이 관심 가져오면 간섭이 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줬겠다 할 때 안 가져오면 방임이 돼버리는 이제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래한다. 자, 셋째로 인격적인 방법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인격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반응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아이의 인격은 발달하게 되죠. 발달함에 따라서 부모가 적절히 대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대하는 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조금씩 부모가 떨어지면서 아이를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성장시키는 이걸 얘기하는데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잘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치료적 대응은 주로 이제 행동을 수정하는 쪽으로, 이 행동 수정 현실적인 치료를 대응해서 요거를 이제 해가는 방법. 여기서는 행동 치료와 함께 그 현실 치료, 일량 블레스 현실 치료를 대응해서 제가 치료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